네, 소울메이트의 좋은 인트로덕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아주 반지의 제왕에 보이는 나무 수염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제목은 이런 거예요. 세포벽의 구조적 특성과 세포 기능 사이의 유기적 관계 규명. 그래서 너무 어렵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다른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나무 수염의 다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나무 수염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선택이 뭐였을까? 이런 거예요. 요즘에 한류 되게 유명한데 이 K-좀비도 되게 유명하죠. K-좀비가 엄청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한국의 좀비들은 굉장히 빨라요.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바이벌 하려면 도망가야죠. 근데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이것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나무 수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움직여서 가야 하는데 다른 선택이 있겠다고 제시를 한다면 얘는 뭔가 솔루션이 좀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솔루션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게임 헬로의 주인공처럼 방어막을 이렇게 짜잔 하고 칠 수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뛰어갈 필요 없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과는 동물과는 다른 선택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포벽이 동물은 없어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세포벽의 유무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세포벽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프로캐리오틱 셀들은 세포벽들을 다 가지고 있죠. 싱글셀일 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세포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 세포벽은 되게 번거롭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이야기도 하고 만나고 악수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세포벽이 번거로우니까 이것들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니멀 셀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다이렉트 인터랙션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셀들이 모여서 사는데 서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과 단백질이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잘 살았니? 뭐 이렇게 해서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하는 것들을 서로 다이렉트 컨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만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얘가 또 딴지를 건다는 거죠. 무슨 딴지를 거냐면 나는 원래 있었던 내 갑옷을 벗고 싶지 않아. 그럼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내 갑옷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렇지만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이기 때문에 셀과 셀의 인터랙션이 필요한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내 갑옷을 벗지 않고 이런 많은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당연한 셀2셀 다이렉트 인터랙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얘는 그럼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 부분이 세포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얘가 이제 갑옷을 안 벗었어요. 안 벗은 채로 셀과 셀이 다 모여서 삽니다. 식물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점들이 얘네가 이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도 하나 굉장히 클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만날 수 없습니다. 셀과 셀에서 다이렉트로 만나고 해야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커다란 그러니까 굴레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얘네들이 실제로 다이렉트 인터랙션이 없이 그러니까 마치 정말로 장님처럼 저쪽에 있는 애가 누군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존재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기로 선택한 나무 수염의 내부에서 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관심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월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월이면 이런 일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셀2셀 인터랙션이 결국은 실제로 필요할 텐데. 그래서 아마 이 바깥에 있는 공간들이 우리가 월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인지되는 어떤 굉장히 단단한 어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좀 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유기적인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가지고서 서경배 연구재단에 이제 연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포벽의 연구, 그러니까 세포 바깥의 세상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이오케미컬하게 엄청난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이오케미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얼기설기 엉겨 있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세포백과에 이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세포벽을 연구하려고 연구를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셀 타입에서 셀의 기능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특정한 모양의 세포벽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엔도더미스가 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백질과 단백질이 서로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단백질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포벽에게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서 애니멀에서는 단백질이 했던 일들을 대신함으로써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또 다른 기관의 세포의 어떤 그런 이제 연구들을 해나갈 때도 어떤 특정한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세포벽을 특정한 모양의 세포벽들을 만들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언가 얘가 세포 바깥에 지금은 굉장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굉장히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패턴을 굉장히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세포가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공부했던 두 가지 셀 타입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너럴한 메커니즘이지 않을까 이제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볼 수 있었던 두 가지 세포벽의 어떤 티피컬한 모양이라던가 역할 외에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애가 누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셀의 아이덴티티나 어떤 폴레리티 아니면 여러 가지 멀티셀룰러 오가니즘을 만드는 과정 사이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거창한데요. 지금은 이제 베이비 스텝을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어떤 모델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모델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역할과 세포벽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한 후에야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질문들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그 전 단계의 어떤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이 좀 필요한데요. 세포벽이 조금 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세포 안에 이제 세포벽들로 다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디벨롭먼탈 상태의 세포벽들의 변화를 보기는 좀 어려워서 뭔가 조금 다이나믹하게 세포벽이 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의 세포벽 변화를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이제 앱시션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앱시션이라고 그러니까 탈리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꽃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몸의 일부였던 곳이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는 현상 자체를 앱시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앱시션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 동물의 입장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팔이 뚝 떨어지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렇지만 식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올간을 계속 생성하는 것이 가능한 식물에게 있어서는 때에 따라선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손상이 되었을 때 그 일부들을 떼어내는 일들이 조직의 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앱시션은 사실은 우리의 농업적인 활용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먹는 쌀이나 옥수수가 붙어있는, 열매가 붙어있는 형태들인데요. 사실은 얘네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식물의 입장에서는 열매를 맺은 걸 멀리 퍼뜨려야 하는 것이 정말로 얘네의 생존에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건 되게 식물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야생형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앱시션이 뭔지도 잘 알기 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뮤테이션을 만들어 온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야생형의 것들은 종자들이 굉장히 산포가 굉장히 많이 빨리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러니까 일어나는 작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생형의 식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나 특정한 어떤 패스웨이가 넉아웃이 되면서 얘네들이 다 이제 떨어지는 일들, 즉 앱시션 혹은 디에센스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뮤테이션이 돼서 현재 우리가 먹는 작물이 된 것인데요. 이런 게 항상 성공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그 도메스티케이션 과정을 거쳤던 식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네들의 이제 우리가 곡식 이런 열매들을 잘 붙여 놓을 수가 있는데 성공했던 데 반면에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너무 많이 앱시션이 너무 많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덜 되거나 하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로 그런 열매 과실을 맺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떼어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응용 쪽의 분야에 있어서는 또 이런 것들이 앱시션을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떤 모델 식물에서 앱시션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애기장대라고 하는 모델 식물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꽃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꽃잎이 스테이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꽃잎이 발달을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스테이지가 되면 그러니까 수정이 다 완료가 되면 꽃잎들이 떨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스페시픽한 앱시션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꽃잎이 떨어지는 특정한 사이트, 요런 사이트들이 결국은 앱시션 존이고요. 항상 여기가 떨어져서 꽃잎이 특정한 모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다는 일 자체가 가위처럼 어디와 어디 사이를 잘라야 하니까 두 셀 사이를 이렇게 자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몸 쪽에 남아있는 앱시션 존 셀과 떨어지는 조직의 반대쪽의 앱시션 존 셀, 그러니까 딱 이 두 셀 사이가 정확하게 가위로 자른 듯이 떨어지는 현상이 앱시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둘 사이에 정확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제 앱시션의 시기적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1차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적인 것,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지는 모양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떨어지고 난 이후의 스텝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한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그 선운사라고 하는 시 중의 일부입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죠. 꽃을 만들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에너지를 투자해서 무언가 꽃을 만드는데 너무 허무하게 떨어져서 안타깝다라는 걸 노래한 시인데요. 앱시션을 공부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시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앱시션은 더 오랜 동안 기다림을 해왔던 그런 프로세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꽃잎이 만들어지는 그 당시부터 사실은 앱시션 존이 만들어져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잎이 만들어지고 꽃잎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고 색깔도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꽃잎이 벌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그 사이에 얘네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어느 순간 떨어져야만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오는 순간에 얘네들이 이제 잠자던 애들이 깨어나서 얘네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끊어낼 수 있는 어떤 엔자임들을 분비함으로써 이 조직과 이 조직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앱시션이 액티베이션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좀 그 패스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레귤레이션이 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알지만 우리도 왜 그 벚꽃 떨어지는 거 보면 날이 덥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막 이런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벚꽃이 너무 쉽게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기도 할 텐데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꽃잎의 앱시션이 액티베이션 되는 프로세스가 단순히 이제 디벨롭먼탈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수정의 여부라던가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앱시션의 시기가 조절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애기장 때를 통해서도 관찰을 해보면 원래 이제 꽃이 이렇게 잠깐 폈다가 떨어지는데요. 요 떨어지는 시기에 이 수정이 안 되는 뮤턴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꽃잎이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정이 안 되어서 떨어지지 못하는 어떤 이런 뮤턴트인 경우에도 히시약이라던가 해서 온도를 좀 조절을 하게 되면 얘네가 다시 빨라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단계의 어떤 여러 단계의 신호들이 다 인테그레이션이 되어서 떨어지는 시점들을 조절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조절 인자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몇 가지 패스웨이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스트림의 인자들이 많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 암도 일으키고 노화의 주범이기도 한 활성산소가 때로는 애니멀에서도 신호 전달의 매개체로 활용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식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앱시션이 되는 시점에 ROS의 생성을 관찰을 해보면 지금 이제 파랗게 보이는 게 이제 ROS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ROS의 농도가 올라가는 시점과 앱시션이 일어나는 시점이 일치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테라일한 뮤턴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ROS의 생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ROS의 생성도 딜레이가 된 것을 볼 수 있었고 히트스트레스에 따라서 앱시션이 빨라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ROS가 함께 조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아마 환경 변화라던가 어떤 그런 신호의 중간 신호 전달 매개체로서 ROS가 작용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서도 하겠구나 이제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었는데요. ROS가 매개돼 이제 ROS가 신호로서 되게 중요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에 있어서 멤브레인에 위치하고 있는 NADPH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수포옥사이드를 만들 수 있는 엔자임에 의해서 ROS가 생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생성된 ROS가 생기는 위치는 바깥이지만 어찌되었던 안쪽으로 매개가 되어서 세포 내에서의 시그널링들을 턴온하는 것으로 보고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생긴 ROS는 그냥 이 폼으로 그냥 전달이 된다기보다는 다양한 여러 가지 메타볼라이트 어떤 패스웨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왜 활성산소는 몸에 안 좋아 이러는 것처럼 사실은 몸에 안 좋거든요. 식물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생긴 ROS들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여러 가지 패스웨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아마도 이런 것 사이의 밸런스를 통해서 신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에도 불구하고 식물 쪽에서는 지금까지 이 SOD에 대한 연구가 이 바깥쪽의 밸런스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바깥쪽에 존재하는 SOD의 존재 자체가 밝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ROS에 있어서 이 바깥에서 일을 하는 SOD의 디펜던트한 시그널링들도 결국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앞에 김도훈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메타볼라이트가 사실은 생성과 어떤 그 다운스트림으로 넘어가는 거에 연속선상에서 사실은 메타볼라이트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ROS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성을 하지만 물을 아무리 이렇게 물을 많이 틀어서 생성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를 물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물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개를 닫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개를 닫아야만 아마 원하는 농도로 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많은 연구들이 NADPH 옥시데이즈에 디펜던트하게 ROS가 생성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아마 그 다음 단계로 소비되는 어떤 디톡시파이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이 계속 액티베이션 되고 있는 상태라면 아마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농도들을 만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도 이렇게 SOD의 한마디로 그러니까 마개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SOD에 대한 것들을 좀 찾고자 노력을 했고 이제 저희가 익스트라셀룰러 SOD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앱시션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에서 이 익스트라셀룰러 SOD의 역할이 있는가 이제 하는 것들을 좀 들여다 보았는데요.
MSD2라고 하는 익스트라셀룰러 SOD가 이렇게 앱시션이 일어나는 시점에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런 그러니까 이 얘가 이제 엑스트라셀룰러 존재를 하고 있는 앤데, 이 얘가 망가진 뮤턴트에서는 이제 앱시션이 더 빨라진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개를 막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ROS가 더 많이 빠르게 생기는 것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시기적인 것과 그러니까 형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시기적인 것에 대한 단서를 하나 정도는 잡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 MSD2가 어떻게 인바이런멘탈 팩터와 연결이 될지, 이제 어떻게 바깥에서 얘를 마개로 막을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아마도 이 업스트림에서 그동안 이제 밝혀지지 않았던 이제 얘가 실제로 어떤 환경 변화나 어떤 시그널링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 액티베이션이 될지 않은 어떤 업스트림의 신호 전달 과정들을 어느 정도의 단서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익스트라셀룰러에 있어서의 ROS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얘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런 ROS를 신호 전달의 매개체로 많이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만들어진 ROS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익스트라셀룰러, 결국 세포벽 쪽에서 만들어내는 ROS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몰리큘러 디테일로 가서 얘네들과 세포벽과의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관련 팩터들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가 이제 시기적인 문제였다면, 공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이 떨어지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항상 모양이 일정하죠. 떨어지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떨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그 앱시션 존이 존재를 하고 그 위치가 활성화됨으로써 얘네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치는 아주 디벨롭먼탈 초기 단계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가지런해요. 설페이스가 마치 누군가 죽거나 이렇게 찢어내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셀의 한 레이어가 굉장히 아주 매끈하게 잘 잘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려나가는 걸까? 이러한 한 단면, 셀과 셀 사이에서 일어나는 단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걸까 하는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흔히 생각할 때 세포 바깥의 세상이잖아요. 특히 세포벽이라고 하는 세포 바깥의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로 그냥 몰리큘러가 자유롭게 랜덤하게 디퓨전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려나가기 위해서는 자르는 가위를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분비를 했길래 그러니까 셀과 이쪽 셀 사이는 멀쩡하고 셀과 셀 이 사이만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뮤턴트를 통해서 그런 애가 망가진 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얘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이 뮤턴트에서는 리그닌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모양을, 그러니까 세포벽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리그닌이 망가진 뮤턴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뮤턴트가 리그닌이 없을 경우에 리그닌이라고 하는 특별한 세포벽 구조를 만들지 못했을 때 이는 이제 이렇게 덕지덕지 예쁘게 자르지 못했다는 결론인데요. 왜 그렇지?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단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네가 세포가 있고 이 리그닌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쩌면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마치 달걀을 다 감싸듯이 이렇게 묶고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처럼 생겨서 아마도 시크리션된 이런 엔자임들이 아마 얘가 이제 이 위로 더 못 가도록 하는 어떤 이런 배리어 역할들을 리그닌이 하고 있어서 얘가 스페시픽하게 여기를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가설을 제시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보고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가졌던 가설이 아마도 이제 앞서서 제시했던 리그닌이 하는 역할이 아마도 셀 어떤 엔자임들의 디퓨전을 막는 애가 맞다면 정말로 그런 엔자임들의 로컬라이제이션이 이 뮤턴트에서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뮤턴트들의 위치를 확인을 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 와일드 타입에서는 굉장히 첫 번째 셀의 바깥쪽에만 위치하고 있는 이런 엔자임들이 이 뮤턴트에서는 세컨드, 서드 셀 레이어로 올려가서 디퓨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아마도 이렇게 셀과 셀의 어떤 세포 바깥에 있는 단백질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제한하기 위한 구조로 리그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리그닌의 역할이 이런 애들을 이렇게 균일하게 자르는 것이다라고 제시를 해서 보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그래도 이제 어떻게 정말로 셀과 셀의 사이가 정말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는 사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제 그와 관련된 연구도 좀 오랜 동안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IBS에 있을 때부터 각준민 교수님이랑 그 다음에 박순기 교수님, 그 다음에 소문수 교수님과 함께해서 계속 진행해 왔던 연구인데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또 리그닌이 없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르게 얘는 덕지덕지의 문제는 아닌데,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셀의 레이어가 시프트되어 있는 뮤턴트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떨어지는 이쪽에서는 굉장히 뭐가 이렇게 레이어가 더 많아져 있고, 이 안쪽에서는 이제 움푹 파져 있는 어떤 이런 모양의 이렇게 뮤턴트 피노타입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 유전자들을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렉과 섹이라고 하는 중간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어떤 단서들을 곧 아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은 이 렉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떨어지고 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세포들은 이제 바깥에 외곽의 세포가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안쪽에 속살이 다 드러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은 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애기장 때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보이지도 않는 요만큼의 단계들을 1부터 16스테이지까지 다 규명을 해서 플라워 디벨롭먼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노랗게 되기까지의 모든 단계는 그냥 17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실은 이 잘라지고 난 이후에 프로텍티브 레이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 전자현미경을 본다거나 염색을 한다거나 이제 섹션을 한다거나 이제 하는 일들을 가지고 저희 학생들과 또 이제 진수 박사님이랑 이렇게 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꽃잎이 딱 떨어지고 나서는 이 서페이스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물감으로 이렇게 물을 들이면 그냥 파랗게 물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막이 전혀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표면을 보게 되면 이 하나하나의 셀들이 그냥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중 상태에 조금 더 레이 스테이지에서를 관찰을 해보면 얘네가 염색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도 무언가가 얘네를 서페이스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뮤턴트 스크리닝들을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그 결과로 몇 가지 뮤턴트들을 확인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유전자가 망가졌는지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 10몇 개 라인 정도를 선별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들을 보여드리면, 보통 보시는 것처럼 와일드 타입에서는 이렇게 서페이스가 다 표면이
막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들 뮤턴트들은 그냥 그러니까 뭔가 하나하나씩의 그 셀들이 그냥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막 터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섹션을 해서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이렇게 설페이스의 표면을 보호하는 보호층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메커니즘들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뭔가 되게 레귤러한 패턴으로 이렇게 셀이 좀 일롱게이션 된 패턴들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제 일롱게이션이 굉장히 균일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균일성이 무너져서 누구는 커지고 누구는 작아지고 뭐 이런 식이라던가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균일한 어떤 설페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데 필요한 어떤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인재마학 뮤턴트를 찾고 이들의 유전자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은 뭐 많이 보여드릴 것들은 없지만 아마 한 2년 정도 안에는 아마 졸업식 때에는 아마 이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설명을 할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연구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앱시션과 관련한 일들은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잎이 떨어지는 것도 앱시션이지만 상처를 받거나 패소젠의 침입이 일어나면 그 주위를 그냥 얘네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앱시션인데요. 그냥 이런 앱시션을 보게 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운딩이라던가 디펜스 메커니즘, 식물의 디펜스의 과정과도 사실은 비슷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는 이제 디펜스 메커니즘이고 얘는 디벨롭먼탈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머시너리들을 활용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 패턴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얘네들이 앱시션에서 주로 발현이 되는 유전자들의 발현 패턴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들의 발현들이 운딩이 일어난 시점에서도 굉장히 발현이 되면서 어떤 이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특정한 위치를 보이면서 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앱시션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프로텍티브 레이어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과 운딩 이후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프로텍티브 메커니즘 사이에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도 몇 가지 저희가 뮤턴트들을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운딩이 일어나면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딱 상처를 주고 난 후에 식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본 건데요. 보시면 이제 안쪽이 원래 안쪽이 뭐 해면 조직이 있고 스펀지 조직이 있어서 셀들이 좀 듬성듬성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그냥 다 노출이 되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다 실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상처가 나고 상처를 아무는 과정에서 무언가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연구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뮤턴트들도 저희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에선 이렇게 표면을 잘 실링을 하지만 그런 일들을 못하는 뮤턴트들을 찾았고 그 뮤턴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어떤 유전자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프로텍티브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액시던탈리 일어난 것이든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든 결국은 노출된 이너 레이어들을 보호하는 과정이라는 면에서는 유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점이 유사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 연구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세포벽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 세포들이 세포벽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시그널들을 주고받고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거대한 세포벽이라고 하는 이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연구 결과들을 사실은 보여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그 모델이 되는 시스템들을 확립하고 뮤턴트들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찾은 뮤턴트들을 좀 더 캐릭터라이제이션하고 그들이 세포벽을 만들고 어떤 구성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초점으로 이제 뮤턴트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아이덴티파이 한다면 아마 이제 제가 꿈꾸었던 어떤 세포벽
이렇게 세포 바깥에 있는 물질들이 세포의 fate decision이나 어떤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에서 미치는 영향들, 즉 이 나무 수염이 어떻게 해서 세포 벽이라고 하는 둘러싸여 있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멀티셀룰라 오르가니즘을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답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세포벽이라고 하는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는 하고 있지 않은 분야여서 이거를 연구 주제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도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세포 밖의 세상을 보고 싶지만 이걸로 연구를 계속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서경배 연구재단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도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내가 이거 하는 걸 계속 해도 되는 주제가 맞는 걸까? 그리고 이제 실제 심사를 받을 때도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한 질문들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회장님이랑 식사도 하는 자리가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세포벽이라고 연구를 하고 세포벽이 뭔가 되게 대단한 일을 할 찬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이 좀 두려움으로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회장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연구하라고 돈 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고 그때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제가 세포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든든하게 응원해 주시는 재단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서 나를 뽑아주셨다고 하는 또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또한 그런 선정이 제게는 되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이제 이쪽 분야의 일들을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 실험실 식구들이 사실은 이게 노가다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다 섹션에서 보고 이게 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애들이 섹션에서 보고 뭐하고 하는 일들이어서 시간도 되게 많이 소비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그래도 묵묵히 또 잘 해주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여기 와 있는데 학생들에게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어제 사실은 회장님이 그거를 질문을 하셨었어요. 어제 식사를 하면서 더 두려운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사실은 되게 많이 두려워했었는데 어제 딱 여쭤보셨을 때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한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쌓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그런 마음을 잘 잃지 않고 해서 뭔가 좀 정말 하늘 위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유리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정말 40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정말 재미있는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예, 저 5분 정도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톡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취미로 바오밥 나무를 기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가 겨울이 되면 잎을 다 떨 거예요. 아마 추워서 이제 못 자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얘가 그 잎이 떨어질 부분을 보면서 왜 얘는 이렇게 떨어뜨리기 전에 이렇게 좀 뭔가 방어막을 미리 안 만들어 놓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제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 톡을 들으면서 조금 약간 그 궁금점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패스웨이가 동일한 걸까요? 이렇게 탈리하는 것과 이 보호하는 게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지, 이게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지. 사실은 제가 그게 이제 이 공간성을 생각을 하면서 앱시션이 되게 메리트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떼내기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 저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만 사실은 보호할 수 있다고 상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여다봤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근데 이제 유전자를 이제 RNA식을 해서 보면은 디펜스 관련한 애들은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아마도 뭔가 이렇게 피지컬한 보호막은 나중에 만드는데 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은 턴온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떼어내는 일은 세포벽을 끊어내는 일이고요. 보호하는 일은 세포벽을 둘러싸야 되는 일이거든요. 앱시션이 좀 덜 되는 뮤턴트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떼어내지는 애가 있어요. 떨어지는 애인데 떨어지는데 살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이제 얘가 이렇게 툭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고 살짝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살짝 떨어져요. 손으로 떼면. 근데 그게 잠시 지나면 다시 다 엉겨 붙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떨어뜨리는 일이 하나가 있고 그게 끝난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얘가 실링을 할 수 있는데 떨어뜨리고 완전히 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실링을 해버리니까 그냥 다 엉겨 붙어가지고 얘네가 전혀 떨어지지를 못하는 그런 뮤턴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의 세포층을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일을 저는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거야. 그 일이 뭐지? 막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나무 같은 경우는 겉에 드러나는 거 외에 안쪽에 프로텍티브 레이어를 미리 만들어 놓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그냥 익스포즈가 되더라도 아래쪽에 좀 더 단단하게 몇 층 정도를 만들어서 위에가 익스포즈 됐더라도 아래에 이제 실링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나름의 전략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김빈내리 교수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인바이러먼털 챌린지 때문에 생기는 이 앱시션 경우 중에서 바이러스 인펙션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생 단계에서 이제 꽃이 천천히 지는 이제 그런 것보다 훨씬 급격하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또 바이러스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프로텍티브 디펜스 메커니즘 일종의 디펜스 메커니즘을 극복을 하고 그 업시션 프로세스를 딜레이 시켜야 이제 다른 티슈로 옮겨가면서 인펙션에서 더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 호스트의 그런 앱시션 프로세스를 블락킹하는 그런 예들도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했고 바이러스에 대한 엔타이바이럴 디펜스 메커니즘으로서 그 플랜트가 바이러스 인펙션을 빨리 센싱하고 그 업시션 프로세스를 억셀러레이션하는 그런 바이러스와 호스트의 인터랙션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는지 혹시 그런 프로세스 연구하는 것들이 좀 더 급격하게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클루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고추 같은 경우가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펙션이 딱 되면 고추잎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펙션 된 위치뿐만 아니라 그래서 식물이 그런 것들을 활발히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관계는 전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까 보셨듯이 앱시션의 프로세스의 윗단계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바이러스라는 이뮨 리스판스까지 결부가 되는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굉장히 그냥 현상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애기장 때에서도 앱시션의 프로세스가 이뮨과 관련해 있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앱시션이 그러니까 그렇게 관련한 연구를 애기장 때에서 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잎이 안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구를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잎 중에서도 되게 레이 스테이지의 컬린 잎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연구한 그룹에서 이게 이제 그 패소젠 인펙션과 다이렉트하게 연결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정도
그러니까 현상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디테일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또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는 메커니즘도 분명히 사실은 존재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또 프로텍티브 레이어를 요즘에 하면서 이제 패소젠 인펙션과 프로텍티브 레이어와의 관계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일정 어떤 패소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텍티브 레이어 형성을 확실히 억제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전반에 서로 코이볼루션한 패스웨이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일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이제 유일희 교수님한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